예, 안녕하십니까. 아, 이번에는 12주차 기계학습의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시간 최근접 이웃 탐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기계학습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니면은 기계학습 모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미 모델들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모델 중에 어느 모델을 사용해야지 자기가 좀 적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적합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적합한 알고리즘 아니면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모델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맞죠? 예, 학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습한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 예, 그렇다면 다른 모델을 적용해 보시고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도 프로그래머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몇 가지 기계 학습 모델의 종류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그 이제 모델을 이미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그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방식처럼 보통 함수를 사용해서 안에 데이터를 어떻게 넣을 건지 그다음에 그 출력된 결과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모델을 일단은 맞춰야 됩니다. 모델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분류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에 뭡니까? 회귀 문제가 있습니다. 분류도 이진 분류, 다중 분류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그다음에 회귀도 뭐 다양하게 나눌 수 있겠죠. 선형 회귀가 있습니다. 선형 회귀, 용어로 linear regression이죠. linear regression이고요. 그다음에 다항으로 되어 있는 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곡선이죠, 그죠? 곡선으로 된 거 형태의 데이터에 적합하다면 그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 그 학습을 시키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한 개씩 우리가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 보시고요, 실습으로. 그리고 뭐 한두 개를 해보시면 방식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을 시켜서 결과를 얻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결정 추리 방식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최근접 이웃 탐색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최근접 이웃 탐색 방식이고요. 그 방식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K 최근접 이웃 방식, 그러니까 모델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줄여서 KNN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길게 늘었으면은 K nearest neighbors 이렇게 되죠. 최근접 이웃. 이것을 영어로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특징을 한번 보시면 분류나 회귀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둘 다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분류가 뭔지 회귀가 뭔지 이 정도는 머릿속에 딱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류는 분류하는 거죠, 그죠? A 그룹이냐, B 그룹이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A 그룹에 들어가는 것인지 B 그룹에 들어가는 것인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분류 문제이고요. 회귀 문제는 뭐였습니까? 회귀는 뭐 예를 들어서 회귀 문제 중에서도 뭐 특별히 그것도 크게 또
나누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예. 저번에 로보트가 있었죠, 그죠? 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엔진에 몇 cc냐, 맞죠? 예. 그 다음에 좀 뭐 고급 재질을 썼느냐, 예. 그 다음에 뭐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에너지 효율 같은 거, 예. 연비죠. 예. 연비가 어떤지에 따라서 자동차의 가격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안에 자동차의 사양을 입력을 하면요. 그걸 피처로 입력을 하겠죠. 입력을 하면 자동차의 값이 얼마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예. 그래서 그런 사양 같은 거 를 입력을 하면 얘는 얼마쯤 해야 되겠느냐.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할 만한 내용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뭐 단가도 있을 것이고요. 예.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알려주는 회계 방식이, 예, 그게 회계죠, 그죠? 어떤 값을 출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회계 방식입니다. 회계 방식 중에서도 예, 시계열 회계가 있어요.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계의 결과를 얻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날씨입니다. 날씨. 예, 저번 달, 요번 달 날씨를 쭉 입력을 해주고요. 시간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전에 데이터를 순서대로 넣습니다. 순서대로 넣고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일 기온은 어떻게 될 것이며, 예, 그 다음에 구름은 어느 정도 낄 것이며, 예, 뭐 바람은 어느 정도 불 것이냐, 어느 쪽에서 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회계 문제일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회계에도 세부적으로 좀 나누면 몇 가지가 있는데, 예, 이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몇 가지 예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밑에는 뭐라고 적어놨나요? 입력이 특정 공간 내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과 가장 가까운 K개의 대상을 찾도록 훈련한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분류라고 한다면 뭐 A 그룹과 B 그룹이 있는데, 예, 어중간하게 요 위치는 뭐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 아니면 뭐 A 쪽에 물어보면 뭐 A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요. B 쪽에 있으면 당연히 B 쪽에 결과를 주겠죠. 예, 제대로 된 인공지능 모델이라면 그렇겠죠, 그죠? 예. 근데 이 중간에 이 사이에, 그죠? 사이 구역에 어떤 값을 주면서 얘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때에 성능이 좋은 모델이면, 인공지능 모델이라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딱 점을 딱 찍었을 때에 A 그룹에 가장 가까운 A 그룹의 개수를 카운트를 하고요. B 그룹에 가까운 걸 카운트하는 거죠. 예. 근데 특히 이 뭡니까? K 최근접이지 않습니까? K는 왜 적었을까요? 예. K는 가장 가까운 것들을 몇 개 선택할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K개 선택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5개다. 네, 5개 가장 가까운 걸 토대로 해서 내가 지금 요구하는 이 점이 A 그룹인지 B 그룹인지 좀 알아보시오,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여기다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면요. 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그룹이고요, 얘는 B 그룹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 이 정도 되는 거 점을 알고 싶어요. 예. 그렇다면 A 그룹은 뭐 별표로 한번 나타내 보죠. 예. 그 다음에 B 그룹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예, 동그라미로 이렇게 예, 여기는 이렇게 별로 주로 돼 있겠죠, 그죠? 예, 여기는 동그라미로 돼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점인데 5개의 가장 가까운 걸 선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카운트를 해보니 별이 3개고요, 예, 동그란 게 2개니 얘는 뭐겠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3개인 그룹 A로 판명이 나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K 최근접 이웃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재밌죠? 예.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프로그램 코드를 보시고 실습 실습을 한번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좀 더 내용을 읽어 볼게요. 출력은 KNN 줄여서 KNN이라고 한다고 했죠. 분류로 사용되는지 또는 회기로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는 이제 회기로 사용 결과를 어떤 값을 원하느냐 아니면 분류를 원하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방식은 분류가 되겠죠. 예. 그래서 분류는 A 그룹이냐 B 그룹이냐 이게 분류고요. 그 다음에 회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K5라고 해놨죠, 그죠? 예. 그래서 5개를 선택을 하는데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값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예, 값을 가질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점이고요. 예, 이 점이고 그 다음에 얘들이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값을 가지고 있어야지 회기 문제를 활용을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얘는 5고요. 예, 얘는 3.5고요. 예, 얘는 4고요. 얘는 2라고 해봅시다. 예, 맞죠? 얘도 있겠죠? 얘는 얼마일까요? 네, 얘는 2.5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했을 때에 5개를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노드를 선택을 하고 이 값들을 뭐 하면 되겠습니까?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예. 한 가지 예로 말이죠. 예. 그렇다면 얘의 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 최근접 이웃 방식은 분류 문제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회기 문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일단은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있는 함수를 불러와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예. 자,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코드로 한번 하는 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전반적인 구조가 모듈별로 되어 있으므로 개념만 이해를 하면 누구나 쉽게 학습 모델로 바꿔서 적용할 수가 있다. 예. 맞겠죠? 예, 누구나, 이과 학생이나 문과 학생이나, 뭐 나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관심이 있으시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가지 방식 여기서 설명했고요. 결정 추리 방식 그리고 K 최근접 이웃 방식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추리 방식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똑같습니다. 추리 스킬런에서 추리 모델을 가지고 오고요. 추리 안에 있는 decision tree classifier 결정 추리죠. 네, 결정 추리 뭐 구분자를 이용해서 CLF 이름 주시고 CLF 안에 있는 그 학습 함수, 학습 함수라고 할게요. fit 함수입니다. fit 함수.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뭘까요? X트리는 뭐나요? 피처, 피처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한국말로 특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Y 트레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말씀하시면 뭘까요? 타겟. 지금 이 시점에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타겟 또는 뭐였습니까? 라벨. 좋습니다. 라벨, 타겟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방식이죠? 기계학습의 뭡니까? 지도학습. 지도학습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도한단 말입니다. 입력이 이거면 답은 이거다. 지도하는 거죠, 그죠? 지도. 그 다음에 입력이 저러면 답은 이거다. 이렇게. 그래서 쭉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게 되면 점점 성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거는 뭐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용하는 건 뭡니까? 여기 있죠. 뭡니까? predict죠. predict. 요 위에서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predict 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주고요. 얘는 그럼 뭐겠느냐?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입력, 뭐 입력이 나중에 뭐 영상이다, 영상이 이런 걸로 뭐 이 사람은 폐가 뭐 몇 기다, 폐암이죠, 폐암 몇 기, 이 사람은 폐암 몇 기 이렇게 쭉 하다가 그럼 이 사진은 몇 기겠느냐 보니까 정상이다, 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기계학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딥러닝도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것은 결정 처리 방식이고요. 최근접, K 최근접 이웃 방식을 보시겠습니다. 처음 보는 거죠. 자, 보시면 요 두 줄인데 한 줄이에요. 알겠죠? 요 import하고 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classifier를 여기다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킬 런 점이죠. 예, 점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 안에, 그죠? 예, 스킬 런 안에 네이버스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뭡니까? 네이버 클래시파이어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 K-네이버, 예.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네요.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와서 이름을 CLF로 주시고요. 예. 그럼 모델 안에 뭐가 있냐? fit 함수가 있어서 예. 뭡니까? 피처와 타겟을 줍니다. 예. 준비된 리스트겠죠, 그죠? 쭉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된다.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몇 개쯤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뭐 데이터마다 다른데 보통 최소한 한 100개 정도는 있으면 좀 괜찮게 나올 것 같고요. 괜찮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다음 뭐 여기 아이리스 예전에 몇 개 있었습니까? 150개 있었죠. 150개 있고 다행히 피처들 여기 이 부분이죠. 피처들이 4개가 있기 때문에 150개가 있더라도 좀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피처가 만약에 뭐 한 개나 2개쯤 되면 일반적으로 좀 약간 결과를 얻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되면은 한 1000개 정도, 피처가 2개밖에 없다. 그러면 한 1000개는 넘어야지 좀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10,000개, 아니면 10만 개, 더 좋으려면 100만 개, 이렇게 뭐 상용으로 파는 것들은 뭐 굉장히 좀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그다음 똑같습니다. CLF 안에 predic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X 테스트를 실행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해서 X 테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뭐 이런 속성들이 들어있겠죠. 여기에 다 아시죠? 그래서 속성을 입력을 하면 그 속성을 지금 훈련된 기계학습 모델에다가 입력을 해보고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 이 속성은 답은 이거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X 테스트 안에 뭐 다수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여러 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이겁니다. X와 Y가 있고요. X와 Y가 있고 간단하게. 그래서 이 예제는 뭐가 없습니까? 테스트 데이터가 뭐 안 보이네요, 그죠? 그냥 학습시키기 위해서. X는 뭡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질문하면 정확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뭡니까? X는 피처겠죠. X는 피처고요. Y 얘들은 뭡니까? 타겟입니다. 라벨, 타겟 되겠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모르시는 이걸 모르시는 분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에 쭉쭉 넘어갈게요. 방금 말씀드린 거 K-Neighbors Classifier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K-Neighbor Classifier를 할 때 몇 개 할 거냐? 요거죠. K개. K개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은 N으로 해놨네요. 그죠? K라고 해도 될 텐데 N이라고 해놨으니 N이라고 적어야지 K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N 밑줄 긋고 neighbors 해가지고 주위에 가장 가까운 곳 3개를 뽑는 방식으로 좀 훈련을 시켜주시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모델을 설정을 한 것이고요. 3개짜리 찾는 것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예, 그 모델의 fit 함수를 이용해서 대문자 x, 이거 대문자 x겠죠? 예, 대문자 x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y. 뭔지 아시죠? 예, 피처와 타겟 리스트를 이렇게 훈련합니다. 입력을 해서. 예.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안에 이제 그 K-Neighbors Classifier 모델 있죠. 예, 그 안에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출력이 되네요. 그죠? 예, 안에 보시면요. K-Neighbors Classifier 안에 설정은 알고리즘이 오토이고요. 리프 사이즈가 30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안에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 사이트에 가셔서요. 안에 한 개 한 개를 좀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예. 요거 구글링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구글링 하시고요. 뭐 검색어는 뭐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까? 검색어는 뭐 하면 되죠? 여기 K-Neighbors Classifier를 제공해 주는 데가 꼭 스킬런에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스킬런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스킬런 거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구글 할 때 검색 언어를 저 같으면은 스킬런 글씨를 하나 치고요. 예. 그 다음에 Neighbors Classifier 요까지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넣으면 아마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요까지만 하셔도요. 예. 그러면 안에 입력되는 거 옵션들 쭉 있고요. 옵션들 쭉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실행하면 출력은 이런 것들이 된다고 출력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로 쭉 보시면 나오고요. 한 개 한 개씩 다 설명해 놨습니다. 알고리즘 제가 알기로 이 모델은요 3가지 알고리즘 그 안에서 3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그 3개 중에서 하나 적절한 걸 선택해서 그냥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오토라고 적게 되면 그 3개 중에 한 개를 얘가 이 들어온 데이터를 보고 적합한 걸 선택을 해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능을 다 짜놨단 말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우리들은 할 일이 뭐냐 하면 가지고 와서 뭘 가지고 옵니까? K-Neighbors Classifier를 가져와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 방법만 알면 되는 것이죠. 맞죠? 예. 그래서 오토라고 적으면 되고요. 아니면 3개 중에 한 개의 알고리즘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그 다음에 리프 사이즈 여기 좀 적어놨네요. 리프 사이즈가 클수록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으나 메모리를 상대적으로 할당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사이즈가 크면은 메모리 할당을 많이 해가지고 좀 더 빨리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신에 뭡니까? 메모리 많이 잡아먹겠죠. 빠른 게 뭐 좋은지 누가 모르겠습니까? 대신에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뭐 자기 컴퓨터에서 하시면 괜찮은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연결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하시게 되면은 메모리 많이 쓰면 아마 돈을 더 많이 내셔야 될 겁니다. 그런 식이죠. 오케이. 다음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또 해놨나요? Neighbors 이 부분에 보면 요거는 3으로 설정됐단 말이죠. 언제 3으로 설정했습니까? 여기 있네요. 내가 3이라고 넣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Neighbors만 넣은 거죠. 다른 거는 제가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학습을 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을 다 했으니 뭡니까?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보시죠. 0은 0이고요. 1은 0이고 2는 0이고 3은 1이고 4, 5도 다 1이죠. 이건 분류 문제인 것 같네요. 분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러면 여기에 0, 1, 2, 3, 4, 5가 아니고 2.8을 넣으면 뭐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피처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성능이 좀 좋으면 좋겠는데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해보니 얘가 뭐라고 합니까? 1이다. 2.8이잖아요. 2.8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과 1 사이니까 당연히 1 되겠죠.
맞죠? 뭐 그런 대로 맞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함수가 predict 말고 predict prob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2.8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0.333, 0.666 이 얘기거든요. 예, 그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라벨 0에 가까운 것이 33%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세 개 중에 고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얘가 한 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0에 제일 가까운 거 0인 것이 한 개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라벨 1은 두 개 있어서요. 66.7%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 줬습니까? 그럼 1이네. 한 개, 두 개잖아요. 그 두 개가 더 크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최근 접 이유 탐색 알고리즘을 실습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게요.